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유리입니다. 네,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성금부터 마스크, 재능 기부까지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또 다른 감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창원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 직원들이 자발적인 고립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분들이 모두 전문 기술자들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분이라도 감염될 경우에 시설 가동이 중단될 수 있어서 지난달 24일부터 자발적 고립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 연락은 무전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조치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자세가 계속된다면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코로나19 경남 지역 현황 짚어드리면서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경남도 발표에 따르면요. 확진 환자는 82명이고 9명이 그중에서 완치가 됐습니다. 의심 환자는 8,745명이고요. 음성 판정이 8,392명, 검사 중이 353명, 자가격리가 271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 확진 환자 중에 대구에서 격리를 하고 있다가 무단 이탈해서 진주로 이동한 일이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이 확진 환자가 오후에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진주시는 동선을 공개했고 그 일대를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오늘이죠. 3월 11일까지가 격리 기간이었는데 이를 어기고 지난 8일에 진주로 이동을 했고요. 접촉한 사람만 1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모두를 위한 규칙 준수와 배려가 절실한 때가 아닐까 싶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시청 인증을 위한 유튜브 문자 참여창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의 중심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뜨끈한 맛으로 든든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더 잘생겼다. 초탕 맞습니다. 네, 좋아요. 이게 진짜 초탕이라 이게. 와. 그 옛날부터 하나를 알기 때문에 이게 역사라고도 감이 아니지. 아따 시원하다. 이 집은 사계절 맛입니다. 너도 나도 칭찬 일색인 이 음식. 영양과 맛이 가득하고 지역별로 다른 재미에 사계절 보양도 책임지는 경상도식 추어탕 먹으러 갑니다. 이름부터 맑고 수려한 산청답게 오늘 경남의 맛은 건강한 맛 추어탕인데요. 이 집 꽤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가 추어탕을 장사한 지가 1979년도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 우리 아저씨가 이제 또 고향이 남원인데 그 남원에 또 추어탕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생각에 남원에는 남원이지만 내가 경상도 살기 때문에 경상도 음식으로 제가 추어탕을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추어탕 끼리는 것도 갖고 어머니 그래가지고 제가 추어탕 장사를 하게 됐어요. 추어탕 하면 경상도라는 수식어가 붙도록 열과 성을 다해 끓인다는데요. 근데 추어탕은 가을이 맛있다던데. 옛날에는 그 미꾸라지를 그때는 가을에만 와가지고 잡고 이래 했지만 지금은 현재 저 미꾸라지 양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다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 음식을. 또 보양식은 또 뭐 가래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회가 약간 씹히기도 하고 그런 면이 역시 과거에 우리 추어탕의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추어탕 내 몸에 딱 맞아가지고 아주 내가 살아가는데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즐거워 먹고 싶습니다. 막걸리 추어탕을.
이놈하고 술 한잔 먹으면 속이 확 풀리지. 옛맛 그대로 2대째 이어가는 추어탕. 첫 번째 비법은 장맛. 두 번째는 미꾸라지입니다. 계속 이 뭉대줘야 또 추어탕 맛이 국물이 시원하게 맛이 있습니다. 아이고 물도 좋고 잘 깨끗한 미꾸라지 깨끗하고 맛이 있거든 가만. 거품이 안 날 때까지 깨끗하게 씻은 미꾸라지를 이제 푹 구워주는데요. 아따 잘생겼다. 저희 식으로 이 경상도식 추어탕은 이 체에다가 이렇게 살살 끓여내면서 얘를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전통 방식으로 해야 또 손맛도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본연의 맛이, 본연의 추어탕 맛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 들어가는 재료들을 또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푹 끓여야 이 추어탕이 완성이 됩니다. 예. 이 집의 마지막 비법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채소 이제 요거하고 또 마늘 저쪽에 보면은 나중에 마늘도 봐요. 마늘, 감자, 오만 것 다 우리는 내가 직접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쓰는 기라. 그럴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항상 우리 집을 찾아주는 기라요. 매일 자신만만하게 내놓는 추어탕. 정성 들여 직접 키운 식재료와 옛 방식 그대로 지켜오는 정성이 따뜻합니다. 저 추어탕 왔습니다. 개운하고 얼큰한 국물 한 숟갈에 도란도란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시골 인심 좋은 그 아줌마처럼 그 눅눅한 인심이 좋아요. 그래서 추어탕에 양념도 아끼지 않고 좋은 양념을 넣어서 우리가 먹기에 옛날 어릴 때 먹던 그런 추억의 추어탕. 추어탕 먹고 싶으면 이어와 먹고. 네, 진짜. 그리고 이 겉절이, 이 반찬 이제 딱 옛날 방식으로, 이제 옛날 솜씨로 하는 거.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묻혀준 그런 맛, 그게 좋잖아요. 천안에서 이제 엄마 아빠 뵈러 왔는데 데리고 와주셔서 왔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네요. 잘 먹고 있습니다. 진짜 추어탕 맛이 딱 여기는 오면은 어머니 맛이 나고 장모님 생각나고 어머니 생각난다 해. 제 추어탕 끓인 거는. 어머니가 생각나는 추어탕. 어머니에게 배워 진주에서 2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저희 부모님 때부터 대중식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계층의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또 가족 손님이라든지 이런 손님들 오면은 또 추어탕 말고 또 다른 음식도 많이 찾고 일하기 때문에 또 손님들의 그 취향에 맞춘다는 의미에서 또 음식을 선택하다 보니까는 갈비찜 우리 또 전통 음식이고 그래서 갈비찜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개인 입맛 존중하는 식당. 하지만 역시 1순위는 추어탕. 보약 같은 국물에 밥 쓱쓱 말아서 한 입. 진짜 맛있다. 게 맛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보양식으로 뭐 추어탕을 합니다. 같이 모든 며느리하고 우리 또 손자 또 있거든 하나요. 그걸 먹이려고 이 좋은 걸 같이 못 왔으니까. 다시 냉장고에 들어갑니다. 그 냉장고에 들어가서 그게 기름기가 굳으면 그 기름기 굳은 걸 다 떼어내고 그래서 깨끗한 갈비 상태로 손님 앞에 나가거든요. 소갈찜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님 상에 오르기까지 만 이틀의 정성을 쏟아넣는 소갈비찜. 함께 먹기 딱입니다. 매콤하고 질기지 않고 야채 소스로 해서 그런지 자꾸 땡기네요. 맛이. 누구나 한번 그냥 추천해드리고 싶은 맛? 그 정도. 정말 강추드립니다. 매콤달콤 맛있어요. 무심한 듯 따뜻한 가족의 추어탕. 마치 요즘 말로 친데레 같은 경상도 사투리를 쏙 빼닮았는데요.
언젠가 경상도식이란 수식어가 붙을 것 같은 소갈비찜까지 건강하게 잘 먹었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 식, 셋, 에잇.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바로 무릎 대고 서. 선생님. 아 진짜요? 네, 이거만 올려. 이번에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에 진학하게 된 김예담입니다. 젊은 배우는 박서준, 유재석이나 신동엽도 있고 판소리 전공 정슬이고요. 이번에 부산대학교 20학번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동부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20살 이예현이라고 합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연극 뮤지컬과 연출과로 이제 붙어가지고 대구 계명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해는 연기 학원이 많이 없어서 멀리 학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김해는 마르떼가 있어서 제가 공연도 올리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맨날 저희가 12시간씩 연습을 하고 그랬거든요, 공연 시즌에. 그래서 여기서 같이 다들 밥 만들어 먹고 뭐 소품 만든다고 밤새고 뭐 그런 것들이 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토박이.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진짜 11일 동안 한 걸음도 밖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족보다 집보다 더 많이 있었던 곳이고 마르트 사람들이 가족보다 더 많이 시간을 같이 보냈던 사람들이라서 이걸 어떻게 쳤지 내가? 제가 학생 때보다 조금 몸이 이 아니다. 늙었어. 태화는 늙었어.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짱 시간 해도 괜찮아. 맞아. 복리단길 카페. 버터는 항상 실온 상태에 내놔야지 잘 풀리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그러니까. 이걸 넣어야지 약간 나와. 근데 달걀 비린내를 좀 없애주는 그런 정도. 잘해.
change my point of view. I feel so lonely, I'm waiting for you, but nothing ever happens. And I wonder. 안 해도 I wonder how, I wonder why. Yesterday you told me about the blue, blue sky, and all that I can see is just a yellow lemon tree. Just another lemon tree. Sing that. 완성됐습니다. 위험해. 오케이. 아 이게 큰 게 아니구나. 안에는 소소했어. 어슷썰기. 너무 끝내. 맛있나? 야, 견과류가 진짜 인정. 너무 맛있어. 근데 카페 안 가도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맞지? 맞지. 인정. 나는 만족. 아, 카페가 훨씬 맛있음. 달이 차오른다 가자. 김에 서마 할 수 있는 거. 달이 차오른다 가자. 너네가 그리울 것 같은 거? 달이 차오른다. 아, 그거. 나 수리공원에서 버스킹 해보고 싶어. 나는 김에 문화정당도 생각나. 공연을 맨날 하고 김에는 솔직히 워터파크. 근데 있잖아 워터파크 있잖아 늦게까지 놀면 못 간다 집에. 아 맞아. 차가 진짜 없어. 맞아. 계속 걸어야 돼. 기다리려면. 달이 차오른다 가자. 지금 20년을 김해에서만 살았는데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게 정글에 맨몸으로 던져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마르트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생일을 챙겨받은 게 처음인 날에 인형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고 자고 그랬는데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들고 가려고. 졸업하고도 같이 작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연출도 있고, 연기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해서 나중에 한번 판을 깔아봐야죠. 어른 돼서도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 바다를 비추는 눈부신 저 빛이 난 궁금해. 그 비밀이 멀리서 나를 부르는 소리 들려오네. 알고 싶어. 수평선 넘어 뭐가 있을까. 하지만 다른 저곳이 날 불러. 그 누구도 모르는 곳. 바다에 나가면 바람이 도와주지. 난 갈 거야. 떠날 거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수칙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진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3, 4일간 경과를 관찰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한 후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뜨끈한 경상도식 추어탕 맛보고 왔고요. 이어서 에너지 넘치는 청춘들의 모습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뜨끈한 추어탕 한 그릇씩 드시면서 원기 보충부터 피로 회복까지 맛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감성도 충만해질 수 있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6년 창단 첫 해부터 다양한 창작 공연을 선보이면서 관객들을 만났던 마르떼 경남교육뮤지컬단 소식이었는데요. 앞으로 그려낼 무대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곧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계는 물론이고 영화계까지 뜻하지 않은 비수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차게 나가고 있는 우리 영화 두 편을 지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순용입니다. 영화는 상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배경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3월의 기대작으로 시선을 모으는 이 작품 역시 감독은 충북 청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는데요. 영화 결백입니다. 나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셔요? 충남 대천시 초평면 한 농가의 장례식장에서 고농축 살충제가 된 막걸리를 마셔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는 최 모 씨를 긴급 체포해 밤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침입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수색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살인 용의자로 몰린 엄마, 결백을 밝히려는 변호사 딸 정희. 시장님 오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왜 그래요? 그 일 때문이지 뭐. 그 딸내미년 하나 나타났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아픈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살인 용의자 찾고 있잖아. 조작된 증거 속 진실, 영화 결백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 영화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는 작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어라이브 두 번째 영화 또한 여성 연기자들이 극을 이끌어가는데요.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국내외 영화제에서 빛나는 연기에 가족영화로 찬사를 받으며 관심이 뜨거운 작품을 소개합니다. 안 봤네. 그냥 가자. 묘 이장을 위해 모인 오남매. VIP 장남은 없습니다. 승낙이 없이 가도 돼? 그러면 어떡하냐. 연락이 안 되는데. 니들 왔냐? 승낙이냐? 저 헤어는데. 머리가 왜 이리여? 전 머스마면 길어. 승낙이는 어딨어? 어떻게 장남도 없이 우동을 파냐? 당장 데리고 와! 야, 백승아. 어디냐고. 어디래? 뻥이야. 돈 급해? 결혼이 사랑만 갖고 되냐? 네 맨날 형부 지갑만 쳐다보고 있잖아. 기생충이냐? 야! 어디 사는지 알아?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 키 하나 없다고 먹게 달라져요? 왜 이래 진짜? 영화는 세기말적 가보장제와 이별을 고합니다. 근데 꼭 아빠 화장해야 돼? 너 취했냐? 이거를 다들 놀아줘 알아서 해라. 그만하라. 잘 가고 있어? 나는 망했어.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초청받고 있는 영화 이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국내 프로스포츠는 잠시 멈춤 중입니다. 먼저 프로야구의 경우 출범 이후 39년 만에 처음으로 시범 경기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으로 우선 기존의 144경기 틀을 유지하고 11월 말을 포스트 시즌 데드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국내 프로스포츠 중 가장 먼저 무관중 경기를 선언했던 여자 프로농구. 그 시작으로 무관중 경기를 이어갔던 남자 프로농구도 정규리그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무관중 경기로 시즌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경기를 한 후에 재난안전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주 KCC 농구단이 머물렀던 숙소 전주 인근 호텔에서 확진자분이 발견이 된 것을 최종 확인한 문자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해당 구단이 연맹에 통보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연맹 및 각 구단 단장님들께서 협의하에 지난 일요일 경기부터 우선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수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 리그 일정을 임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KBL은 지금 현재 4주 동안의 임시 휴식기 중에 돌아가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단과 그리고 문체부 그리고 각 구단 각 단체의 그 현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요. 상황의 기미가 좀 더 개선이 되어지고 나아진다는 판단이 쓴다면 구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앞당겨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사회를 휴식기 중에 이사회를 재소집해 관련 후소 간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4주 동안의 휴식기를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창원을 연고로 두고 있는 프로농구 선수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선수단이나 구단 스태프들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고요.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훈련할 때는 훈련 전후로 선수들 이제 체온 측정과 특이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코로나19의 어떤 사회적 확산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선수단이 가급적이면 동선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사회적으로 계속 사전 예방 철저히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빠짐없이 저희 그 모든 구성원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단에서는 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스킨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저희 그 경남 도민뿐만 아니라 창원 시민께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LG 세이커스와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LG 세이커스 조성민, 정병현, 박정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팬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생활을 통해 개개인이 감염 예방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창원 시민, 경남 도민 여러분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기 치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다 함께 이겨냅시다. 화이팅! 지난달 29일 막을 올릴 예정이었던 K리그의 경우도 역시 개막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날 한국 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프로축구 개막을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 설경 감독 체제의 축구를 도민과 팬 여러분께 빨리 좀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은. 그리고 현재 선수단은 숙소가 있는 하만 클럽하우스에서 훈련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재택근무, 격일제 출근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19를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월 7일이 올 시즌 저희 홈 개막전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개막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수단에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팬들도 참관하는 것을 좀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 종사자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 청결에 힘쓰도록 하고 있고 선수단은 오전 오후로 열 체크를 2번씩 해서 코로나의 그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개막이 일정이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개막 준비 시 부족했던 것을 저희들은 하나하나 좀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 선수들이 그 팬 여러분들과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SNS와 영상을 통해서 또 궁금했던 그 선수들의 소식을 자주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선수단은 올 시즌 우리가 K1 리그 복귀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기현 감독이 원하는 그런 설기현 스타일의 축구가 선수들에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경남FC도 다양한 마케팅 정책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이바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또 올 시즌 경남FC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FC 감독 설기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힘드실 텐데요. 도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조만간 경남축구로 경남도민 여러분께 행복과 즐거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화이팅! 한재 중심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네, 3월은 배구와 농구의 정규리그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축구와 야구가 개막하면서 국내 스포츠 팬분들이 가장 설레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국내 프로스포츠의 전반적인 출발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된 개막 경기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일명 랜선 개막전이라고 하죠. 이걸 개막을 열어서 온라인을 통해 팬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선수분들이 우리 경남도민을 향한 어떤 응원을 뜨겁게 해주었잖아요. 네. 그만큼 얼른 경기장에서 직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각이 7시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와 우울함을 합친 코로나 블루 증상을 호소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타임즈에서는 이러한 불안한 원인과 해소 방안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심리학과의 부수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19 사태라 그럴까요? 이게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코로나 블루가 그럽니까? 그런 현상이 지속됐는데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가장 심한 데는 대구 경북이겠죠. 근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과 상당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의 일이죠. 이게 상당히 위기가 이제 느껴집니다. 지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숫자입니다. 처음에는 10명, 30명, 예상치에 따르면 한 5천, 6천, 잘못하면 만까지 이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숫자가 갑자기 단위가 달라지면서 위험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느끼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거기에 마스크 낀 사람들이 저희 이제 나누긴 그런데 급초기만 해도 마스크 끼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좀 이상하다라고 봤었어요. 근데 지금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화를 내시거나 오히려 시비가 붙는다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니까. 그렇죠. 마스크를 껴주는 게 이제 매너가 되겠죠.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진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도하게 불안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불안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언젠가는 좀 좋아질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말씀처럼 자고 일어나면 뉴스를 틀면 또 각종 소식도 들려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3월에는 끝날 거라고 봤거든요. 3월이 되면 2월까지는 좀 하다가 3월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3월 중순쯤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빅터 프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태인인데 아우슈비츠에 갇혔습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1945년 2월 1일 새해 될 때까지 이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같이 수용되어 있던 동료들이 죽게 되는 현상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겨울 끝날 때쯤 크리스마스나 새해 내년까지는 전쟁이 끝날 거라고 봤거든요. 오늘 그게 희망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희망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실현되지 않는 순간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이 4월부터는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섣부르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절망할 수가 있어요. 예,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아쿠아일로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민께 다음과 같이 권고드립니다. 모든 국민께서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종교활동이나 모임, 행사는 이거를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외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력해지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못 견디게 됩니다. 저 아는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나가지 못하니까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휴대폰 게임을 시작했대요. 집에 잔소리를 하더랍니다. 나가지도 말고 안에서 게임할 또 뭘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한 게 그 딸기 씨를 갖다 세고 있대요. 그래서 또 그걸 갖다가 풀고 있다는 얘기. 이거 웃긴 얘기겠지만. 근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예. 아주 좋은 방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보 검색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칫 솔깃한 얘기긴 한데 아닌 정보 같은. 그렇죠. 소위 가짜 뉴스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횡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특정 종교 단체에서 이런 확산세가 커졌죠. 그런 문제들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제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총선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도 계속해서 맞물려가지고 요게 필터 버블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필터 버블이나 아니면 한쪽을 보면 그쪽 정보만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듣고 싶거나 믿고 싶은 것만 선택한다. 자, 전문가들이 제시한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멀리하고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하기. 힘든 감정은 정상적인 반응이라 여기고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받기.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기. 자녀에게 관심 기울이기. 의료진과 방역요원들 응원하기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적당한 겁니다. 적당한.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적당히 힘을 줘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면 경련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 정상인데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면 그거 며칠 못 하세요.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 코로나 사태는 장기적인 레이스로 가야 되고요. 사실 올해 전반기 정도는 계속 조심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대책을 쭉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좀 바람직한 행동, 뭐 상황 심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난주까지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확진자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놀랐고 지금 이번 주부터는 아마 살짝 체념 상태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있죠. 계속 같은 수준의 자극에 노출되다 보면 그 자극의 강도에 무뎌져요. 이걸 이제 수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느 순간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불안하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지치는 일이거든요. 지치는 일인데 이제 희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순간부터는 확진자가 어제 없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할 거예요. 숫자 준다든지. 그렇죠. 뭐 숫자가 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제 또 하시겠지만 어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났습니다. 몇 명 이제 치료가 돼서 돌아갔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때가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 소강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종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1, 2주 좀 지나면서 상황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이 불안감이 커지면서 위기감이 느꼈던 그런 위기 상태가 고비를 맞고 좀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제 또 이 마스크를 누구한테 이제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뭔가 지원하기도 하고 헌금을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나타나면서 또 이게 또 미덕이 되고 거기에 노출되면서 우리가 또 치유를 받고 또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처한다. 부족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어려운 이웃과 나누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그 청관영웅이라고 저희 주민 공동체가 있거든요. 근데 주민 공동체에서 처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주민분들이 집에만 계시니까 같이 어떻게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어려운 이웃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구해갖고 쓰고 다니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힘드시기도 하고. 네. 아름다운 모습 같지만 또 공장 느낌도 좀 나기도 그치. 하고 그렇거든요. 하루에 몇 개씩 해서 한 10일간 해서 1000개 정도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어머님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저는 미신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손으로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뭐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 다 힘들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떻게든 이제 극복 잘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다 힘내가지고. 저도 진짜 하나의 이제 동문으로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로 사실 이 응집으로서 우리가 하기 전에는 우리 단체가 좀 잘 될까 이런 염려를 억수로 컸습니다. 여기 완성품이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마스크입니다. 첫 마스크 보여주시고 썼다 하면 이제 제 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착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를수록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대응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응원하고 격려하는 서로 열심히 하자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좀 항상 마칠 때는 힘내시죠, 화이팅, 대박 나시고 외쳤던 건 사실인데 오늘만큼은 정말 기운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문화도시 창원 시를 담다 꽃을 품은 시인 방창갑 창원시 진해구 군항의 역사와 더불어 봄이 오면 벚꽃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곳입니다. 평생 아름다운 진해의 풍경을 노래한 방창갑 시인. 그의 발자취를 찾으러 떠나봅니다. 창원시 진해구 대천동에 있는 시민문화공간 흑백. 네, 흑백다방은 1963년경에 고 유택열 하백님께서 2층은 그 당시 그 수채화와 유화를 가르치는 그런 화실로 쭉 운영해 오셨고 1층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런 음악다방으로 함께 해오면서 많은 지역 예술인들과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60년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이 장소가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로 예술인들이 모여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장소로 또 쭉 이어져 왔었죠. 장복산은 진해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좋은 진해의 대표 산입니다. 장복산 조각공원에는 방창갑 시인의 시비가 있습니다. 이 방창갑 시인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 창원 귀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경화동에서 일생을 보낸 사상 진해의 상징 시인입니다. 한창 좋은 시를 쓸 나이인 50이 들자 말자 돌아가셔가지고 저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친구입니다. 저하고는 잉유춘 동인으로 30여 년 동안 활동해서 누구보다도 생전에는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자기가 보는 모든 부분은 거의 꽃을 보는 마음으로 시를 형성화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해 살았기 때문에 그 시 속에는 바다도 있고 또 이 장복산을 무대로 한 그런 작품도 있고 자기가 살던 그 중초동을 갖다가 무대로 한 그런 작품도 있고 다양한 시각에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기본 시 정신은 꽃을 보는 마음, 그렇게 꽃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그런 시 정신을 가졌던 시인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박한 어촌의 풍광을 볼 수 있는 진해 속천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 방창갑 쌤은 진해 애총 시절에도 상당히 중심적 역할을 하셨고 특히 유택열 선생님이나 진병식 선생 같은 분들하고 진해 애총을 이끌어오는데도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 방창갑 시인이 원래 이 자연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람살이의 예환을 노래하는 시가 많습니다. 특히 아주 성품이 인자시기 때문에 문학평론가 구모령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시인의 어떤 연결성,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연결성이 잘 드러난 시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을 사랑한 방창갑 시인. 시인은 진해에서 어떤 존재였나요? 방창갑 시인이 열망, 진해 문학이라는 책을 한번 발간해보겠다는 열망, 그것이 진해 문인의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해 문인의회를 만들어서 1987년도에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초대 회장이 되시고 제가 사무국장을 했는데 그래갖고 그분이 88년도에 돌아가시고 1990년도에 진해문학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약 30집이 나왔죠. 그래서 3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진해문학의 토대를 만드는 분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예, 첫째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아니면 문화 활동가든 그 누구든지 간에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든 모든 계층, 모든 연령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동네별 문화 이슈, 아젠다들을 끌어내고 또 그런 것을 함께 논하는 지역의 문화 반상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창원시는 올해를 그야말로 문화자치, 문화분권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 또 그 사람의 참여, 이걸 통해서 뭐든지 만들어지고 힘이 키워지고 역량이 축적되는 건데 참여가 없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문화도시 창원의 핵심에는 우리 시민들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꽃을 보는 마음. 시 방창갑.
마냥 울어라. 네가 지는 의미는 한 마리의 새가 되어 내가 날아갈 거울 속 순간을 위해 핏빛보다 진한 나의 8월이 남긴 슬픈 사연이여. 바다를 바라보며 돌각담에 기대선 하이안 여인아. 마산, 창원, 진해의 시인들이 남긴 아름다운 시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문학작품은 밑거름이 되고 시민들의 참여는 문화라는 싹을 틔워 문화도시 창원,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경남 날씨 알려줄 송수 어딨어? 안녕하세요. 일기예보계의 펭수, MBC 경남 연습생 송수예요. 내일의 경남 날씨 가져왔어요. 상쾌한 봄비와 함께 시작한 이번 주 경남은 앞으로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거래요.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 이쁜 옷으로 따뜻하게 입으세요. 송수를 만나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럼 남은 한 주도 힘내세요. 네, 경남을 대표하는 시인과 3주간 함께한 문화도시 창원 시를 담다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은 진해를 대표하는 방창갑 시인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을 좀 하지 말아달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배려인 만큼 진짜 여행보다는 이런 문학을 통한 여행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처럼 심신이 지쳐 있을 때는 이 한 줄의 시가 마음에 큰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마음이 헛헛한 분들은 오늘 저녁에 시집 한 권 꺼내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시청 소감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골라서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남은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2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중심,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장생도라지에서 선물 세트를, 모산 장군차 김치에서 김치 세트를, 다운 영농조합법인에서 버섯 선물 세트를, 심산유곡에서 상품권을, 김덕규 과자점에서 상품권을, MBC 내에서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